백스트리트 보이즈는 90년대 말에 부활한 틴팝 열풍의 중심이었죠. BSB 음악을 만든 맥스 마틴은 이후로도 엔싱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가수들의 히트곡을 써내면서 90년대 대표 프로듀서로 거듭납니다. 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4집 블랙 앤 블루가 발매되는 거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궤도에 오른 BSB는 이미 변화를 꾀하고 있었어요. Baby, please try. 프로듀싱에 베이비 페이스가 있을 정도로 R&B를 비롯해서 다양한 색채를 넣고 싶어 했죠. 멤버들의 참여도도 제일 높았고 앨범 발매와 함께한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들도 그걸 의도했어요. AJ가 말하길 처음에는 티네이저 소녀들만 우릴 좋아했지만 요즘은 20대 중후반도 우릴 좋아한다고. 이 보이밴드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도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앨범이 BSB 광풍의 끝자락이었어요. 이때 멤버들의 현타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전세계 앨범 차트 1위 석권, 15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등 흥행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비즈니스적인 결정들, 음악색의 변화도 음반사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있다고 하고 당시 앨범 발매와 함께 돌았던 투어도 1억 달러라는 큰 돈이 베팅이 되면서 멤버들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다죠. 엄청나게 비싼 티켓값, 그리고 막상 돈은 결정권자들이 다 가져갔고 자신들이 받는 건 극히 일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고 AJ는 이때 마약까지 오지게 했습니다. 투어 도중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완전히 정신적인 핀치로 몰렸대요. 근데 언론에서 말 나올까봐 병원걸 엄두를 못 내고 계속 약 빨고 고립되고를 반복. 하루는 스케줄도 거부할 정도였다고 하죠. 겨우 재활원에 들어갔고 그러느라고 투어는 또 미뤄졌고 각종 우여곡절이 겹쳐지면서 모두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 베스트 앨범의 발매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거였고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 방향성의 차이거든요. 멤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오래오래 이 그룹 유지하고 팬들이랑 오래오래 해먹는 건데 음반사랑 매니지먼트사는 최대한 단기간에 골수까지 뽑아 먹는 게 목표예요. 음악색이 바뀐 걸로 일어난 견해 차이도 이거면 좀 설명이 되겠고, 자, 멤버들은 다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닉 카터 혼자 남아가지고 솔로를 내버리니까 이걸로 또 갈등도 생겼습니다. 참고로 닉 카터 솔로는 잘 안 됐고 솔로 자체는 동생 아론 카터가 더 잘 나가긴 했어요. 아무튼 간에 멤버들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휴식은 필연이었고 3집과 4집의 시간차는 무려 4년 7개월이 되죠. 해체한다는 루머도 많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지만은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백스트리트 보이즈에 바쳤다라고. 이 그룹은 내 인생이고 이 친구들은 내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언젠가는 돌아와야죠. 자, 5집 이전을 BSB 전기 그리고 이후를 BSB 후기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 2005년에 나온 5집 이후로 그룹은 완전히 바뀐다고 봐도 좋아요. 최절정의 인기로 틴팝을 선보이던 때가 전기, 인기는 덜해도 좀 더 어른 취향으로 간 게 후기고요. 이 Never Gone 앨범에서 제일 도드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락 사운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보이즈가 더 이상 보이즈가 아닐 때 그룹을 둘러싼 수많은 비즈니스는 사라졌어요. 이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판매량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미 한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위상을 지닌 BSB였으니까 그 차이가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이 앨범 리뷰를 읽다가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보이밴드의 일회성을 극복하고자 기나긴 시간을 달려내온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아이돌이라고. 이때 도는 월드 투어에서 처음으로 내한 공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내한 공연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즈에 입문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 떼창의 원조는 바로 BSB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영상 잠깐 확인해보고 오실까요?
저는 이 라이브로 관객들의 열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레전드 떼창에서 이 BSB 영상에 빠지던데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내한 공연 영상이고 아마도 팬분들께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BSB의 사상 첫 내한 공연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케빈이 참가했던 BSB의 마지막 공연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이후의 내한은 모두 BSB가 4인조로 내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이 투어가 끝난 뒤 케빈이 BSB를 탈퇴했기 때문에. 케빈의 입장에서는 BSB가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 좀 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후 6년간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4인조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밴드의 최고 침체기와 겹치는 거는 우연이 아닐 거예요. 2012년 케빈이 돌아온 뒤에야 그룹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Baby, I don't wanna waste another day. I'll make a solid fall straight through my heart. I can't stop the bleeding. Oh, we'll be feeling like never before. We light up the lights now. In a world like this, where people fall. In a world like this, I've got you. 결성 20주년을 맞는 2013년이 되어서 BSB는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독립 레이블을 세운 뒤에 정규 8집을 발매, 완전한 음악적 자유를 얻어요. 이때 활동 모습을 담은 공식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서 브라이언은 이전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던 아이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고, 팬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우리를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완전한 생명력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년, 그리고 내년이면은 벌써 데뷔 30주년을 앞둔 BSB예요. 이 장수 그룹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데뷔하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무슨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를 겪기도 하죠. 그래서 자숙을 하기도 하고 휴식기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그룹의 힘인 거예요. 그 BSB 멤버들 모두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닉 카터는 솔로를 실패를 했고 한때는 살이 굉장히 찌면서 약물,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까지 했어요. AJ도 그랬고, 브라이언의 경우는 10년 전부터 보컬에 이상이 생겨서 예전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른 괜찮은 멤버들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팬들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음악적 필요를 위해서는 멤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밴드와 달리 아이돌은 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멤버들의 인간적 매력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게 바로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이거는 한국의 아이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멤버들은 모두 운명 공동체인 거죠. BSB는 평생 함께하는 걸 목표로 했고 지금은 그걸 이뤘습니다. 세상은 BSB에게 이렇게 오래 해치 없이 달려온 노고를 치하했고, 2019년에 발매하는 9집 DNA는 근 20년 만에 백스트리트 보이즈 빌보드 차트 1위 앨범이 돼요. Baby, don't go breaking my heart, breaking my heart. It's the only one I got. What are the chances that we'd end up dancing, blue in a million, like once in a life? There ain't no place like you. You'll always be the home I wanna come home to. 이게 2013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새 앨범이었는데, 이때는 멤버들 모두 애아빠가 돼 있었고 그래서 데드밴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근데 음악은 옛날과 최신 트렌드의 중간 지점에 딱 위치를 했어요. 이거는 촌스럽다는 소리가 아니고 밴드가 마침내 그 중심을 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본인들의 강점인 화음을 10분 살리는 걸 택했고, 이 앨범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숀 맨데스와 라우브 등, 그리고 항상 함께 해왔던 맥스 마틴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BSB가 계속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진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케빈은 이 앨범을 만들면서 사운드에 우리의 화음을 집어넣고 우리가 수많은 장르에서 받았던 영향들을 모두 섞었다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던 초짜에서부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기까지 방황과 번뇌가 모두 정리된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실의 상징이었던 가수에게는 이후로 뭘 하든 과거와 비교되는 꼬리표가 따라붙죠. 백스트리트 보이즈 일대기는 쭉 잘 나갔던 것도 아니고 성공 이후로 계속 실패만 한 것도 아니고 성공 이후의 침체,
그리고 부활이 모두 들어있어서 더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19년 만에 차트 1위를 차지할 때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우정, 그리고 끝낼 이유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마인드. 지금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평론한 칼럼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BSB는 보이밴드가 가야 할 길의 표본이라고. 네, 정말 공감하는 말이고요. 이제 또 새로운 앨범을 준비한다는 BSB인데 내년에 데뷔 30주년도 어떤 활동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세기말 전설의 아이돌, 그리고 보이밴드의 표본을 보여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un it. You know, man.